자, 제가 지금 볼 때 금융위기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뱅크런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 5천만 원 이상 저금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징조가 금융위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문 정권이 정신 나간 정권이니까 아마 금융위기를 인정 안 하고 계속 무리수를 두고 가고 있을 거라 보여요. 자, 서울의 아파트 무조건 그냥 내놓기만 하면 다 팔리는, 짓기만 하면 다 팔리던 아파트가요, 완판이라 그랬죠. 지금 미계약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짓는데 위치가 좀 안 좋거나 단독 아파트 한 채에 있거나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가졌던 이 9억 미만의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도 당첨자들이 저 가격에 샀다가 덤터기 쓴다. 그래서 새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의 지금 징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가 꺾이는 변곡점이 오지 않았냐. 서울 상승세가 꺾이고 한 달 새 매물이 8%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확 줄고 상승률도 거의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직전 가격보다 2, 3억, 3, 4억 낮게 팔리는 아파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올랐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와중에도 공급이 적어서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 국면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부모 찬스로 20, 30대가 집을 샀던 애들은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자, 29세 이하 주택 구입액이 35조인데 이것 대부분이 부모 찬스로 집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끌 매수했던 애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찬스가 없이 순수하게 연끌을 했다. 그래서 비싸게 아파트를 이번 기회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까봐 은행 대출 늘려서 샀는데 지금 은행 이자는 1%가 올라서 한 달에 30만 원 벌써 더 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자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까지 떨어지면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계약 포기 사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대장동에서 판교 SK 테라스 뷰가 317대 1인데 40%가 계약 포기했어요. 이게 3,500만 원이 넘으니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후순위까지 계속 가서 어제 19일에야 이 아파트가 다 팔렸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채금리 폭등이 시작됐죠. 이 주식하고 국채금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이 국채금리가 대출금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5%가 눈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리가 5%가 시대가 되게 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새 0.4%가 뛰었대요. 그러면 3억을 빌린 사람은 1년에 1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중채무자 비중이 44%로 역대 최고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올해 1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채무자 중에 43.9%가 신용대출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채무자라는 거는 빚을 이렇게 한번 얻고 또 달리 이 주택담보율이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는 한도가 한계가 있으니 여기에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는 다 이중 채무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리가 11월 달에도 또 인상되면
대출금리 상승의 직격탄이 될 거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취약한데 이 사람들이 큰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뛰는 집값에 가을마다 대출 보릿고개가 있는데 이 빚권하는 세상에서 빚어도 집 산 사람들이 지금 그 빚이 이자가 올라가고 다중채무자 상태고 이래서 답이 없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사 빚을 좀 냈다 하더라도 다중채무자라도 소득이나 있거나 장사가 잘 되면 되는데 지금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월급쟁이가 205만 명이라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29만 명이 늘었어요. 최저임금 인상 거리두기로 초단기 근로자들이 늘어나가지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지금 205만 명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지금 소득 수준이 참으로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를 보면 세상 등지는 자영업자가 1년에 1000명이다. 코로나 이후 2, 3년이 더 위험하다. 소득 대비 부채율이 239%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944명이고요. 올해는 아마 이 2배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고 경제난이 시작되면 그때가 아니라 2, 3년 뒤부터 급증하는데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율이 지난해 3월에는 196%였어요. 그런데 불과 9개월 뒤에 239%, 그러니까 코로나 유행 이후에 부채가 급격히 늘고 매출 회복은 더디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휘청인 자영업자들이 심리적 후폭풍까지 겪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긴 거리두기로 물적 정신피해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폐업을 하거나 폐업 직전인 상황에서는 좀 버텨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폐업하고 난 이후에 신용불량자, 부도, 파산 등을 겪게 되면서 큰 고통을 2, 3년 뒤에 호소할 거라는 거예요. IMF가 닥쳤던 98년에는 극단적인 이 선택이 폭증해서 연 자살이 9,000명이고 그 중에 35에서 59세의 중장년층이 66%,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의 이듬해에 2009년에는 15,000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살자 대부분이 다 가정의 어리부실하는 가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가 소상공인들 보상해준다면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매출 증가 99만 곳에 2조 원을 줬다. 그래서 지금 주먹구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2에서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매출이 190억 늘었는데 800만 원을 받은 사람, 직원 5명을 둔 식당 주인한테는 제로, 업종 변경 여부, 매출의 감소는 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절실한 사업체는 제외돼서 그래서 결국 돈을 주는 게 전부 주먹구구식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실직, 폐업 등이 지금 20대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자, 20대들이 대부업의 대출로 버티다가 결국은 체납하고 파산으로 가는데 이게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작년에 884명이고 9년 사이에 59%가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파산은 1000명이 넘고 급증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20대가 왜 이러냐?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실직을 하고, 그 다음에 20대 이 직장이 제대로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은행 대출도 높은 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금에 붙인 수술비까지 대출하고 이중상환에 허덕이다가 파산 신청을 하고, 모친이 집 계약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연이율 24%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신용 등급이 낮아 결국 2금융권, 3금융권,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 돈 관련 사기 범죄에도 노출이 된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도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다. 터지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외부적 충격만 가해지면 금방 터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금 지옥도가 연출될 건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이런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닫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야 그냥 떠넘기고 가면 그만이라고 좋아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들 금융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바랍니다.